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덥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바깥 온도는 36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훅 하고 밀려오는 열기에 숨이 턱 막힐 정도인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SNS를 보다 보면 전 세계가 온통 더위 이야기뿐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로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 경남 양산에서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는 기온이 기록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여름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0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지구온난화의 명백한 결과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2026년 여름,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경남 양산의 42도 기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여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프랑스 파리로 가서 40도를 넘는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 한 대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유럽 특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주변 유럽 국가들의 상황과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알프스의 빙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름 42.5도, 사상 초유의 기록. 지금 이 순간의 더위. 이 대본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바깥 기온은 36도에 육박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잠깐 외출이라도 하면 순식간에 옷이 젖어버립니다. 이런 불볕더위는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공사장 작업이 중단되고 야외에서 예정되어 있던 스포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시간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 시간에는 되도록 바깥 출입을 삼가고 그늘이나 실내를 찾아다니는 게 하나의 생활 패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33도의 추억, 그리고 지금의 현실. 혹시 2000년대 초반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만 해도 오늘 33도까지 오른대라는 뉴스가 나오면 정말 손에 꼽히는 무더운 날로 여겨졌습니다. 33도만 넘어도 다들 올여름 정말 덥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3도는 이제 평범한 여름날의 온도가 되어버렸고 35도, 36도를 넘는 날씨가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42도입니다. 경남 양산, 대한민국 기상 관측 사상 첫 42도 돌파. 2026년 8월 2일 경상남도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122년에 걸친 관측 역사를 새로 쓴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록이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양산은 7월 29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자체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고 이 기간 동안 낮 최고기온이 계속 40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양산이 이렇게 유독 극심한 더위를 겪은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이중 고기압입니다.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마치 뚜껑을 덮어놓은 듯한 열돔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열돔 안에 갇힌 뜨거운 공기는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기만 했습니다. 둘째는 지형적인 요인입니다. 양산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데 이런 지형은 열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 고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쪽에서 산을 넘어오면서 더 건조하고 뜨거워진 바람, 이른바 팬 현상까지 더해졌습니다. 산을 넘으며 습기를 잃고 압축되어 뜨거워진 공기가 양산 지역으로 밀려들면서 기온을 한층 더 끌어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로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었고 메마른 땅 역시 열기를 더 빨리, 더 많이 흡수하고 다시 뿜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네 가지 요소, 즉 고기압, 분지 지형, 팬 현상, 메마른 땅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양산이 극한의 폭염 지역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으로 번진 폭염, 그리고 그 여파, 양산이 42도를 넘긴 날, 전국의 폭염특보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경북 경산과 경주 중북부, 경남 사천, 대구 중부와 달성군 남부의 폭염 중대경보가 새로 발효되었고 기존의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던 양산, 김해, 창원, 밀양, 의령, 창녕, 진주, 함안, 합천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 전남 보성, 여수, 광양 등으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되는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시기 양산의 밤 최저기온은 28.3도까지 올라가면서 최장 기간 열대야 기록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몸이 쉴 틈이 없었던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극한의 더위는 인명피해로도 이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산행 중이던 50대가 쓰러졌고 충북에서는 차 안에서 쉬고 있던 50대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지역의 온열질환자 수는 서울을 넘어설 정도로 늘어났고 정부는 결국 폭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일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는 단순히 오늘 덥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한낮 작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새벽과 야간으로 작업 시간이 조정되고 야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행사와 지역 축제들도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열기를 식히기 위한 살수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학교와 관공서는 폭염 대응 매뉴얼을 가동합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극한 기후가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고 심지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3도가 놀랍던 시절에서 42도가 현실이 된 시절로 불과 20여 년 사이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 여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더 극심하게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40도를 넘어 44도까지 파리의 여름. 2026년 프랑스는 한 해 동안 벌써 여러 차례의 대형 폭염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폭염은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졌고 두 번째이자 더 심각한 폭염은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프랑스 중부의 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45.2도까지 치솟으며 유럽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파리 시내에서도 6월 22일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이 폭염의 영향은 실로 광범위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 26개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프랑스에서는 적색 폭염 경보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2,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열차 노선을 포함해 71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상징적인 관광 명소인 에펠탑조차 운영 시간을 단축해 오후 4시에 조기 폐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가보건청은 이전 달 대비 1,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기록되었다고 발표했고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구급 서비스는 12만 건이 넘는 호출에 대응해야 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홀로 지내는 은둔자들의 사망률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에서 30도였던 유럽.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유럽의 여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흔히 유럽 여행을 떠올리면 햇살은 강하지만 습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선선해지는 쾌적한 날씨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도에서 30도 정도로 한낮에만 조금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재킷이 필요할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 두꺼운 석조 벽의 작은 창문 구조로 지어진 것도 바로 이런 기후, 즉 추운 겨울을 잘 버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기후적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40도를 훌쩍 넘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원래 냉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찜통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파리에서는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달까?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40도가 넘는데 그냥 에어컨 사서 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의 상황은 우리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파리 시내 대부분의 건물이 역사적 경관 보호 구역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오스만 양식으로 대표되는 파리의 오래된 아파트와 건물들은 도시 전체의 미관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외기의 색상, 크기, 설치 위치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받아야 하고 승인이 나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문화재 주변이나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건물은 허가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둘째로, 파리의 많은 건물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형태입니다. 이런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건물관리조합, 즉 입주민 총회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제는 단 한 명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설치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법에 따라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입주민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파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이 절차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로,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에어컨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염이 반복되면서 에어컨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제품과 설치, 기사 모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외기 설치가 필요 없는 이동식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정이 일반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한 장관실조차 수백 년 된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건물의 외벽을 훼손할 수 없고 도시 미관을 보호하는 규정 때문에 실외기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장관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에어컨이 오히려 도시를 더 덥게 만든다. 여기에 더해 파리시 도시계획국은 에어컨 보급이 오히려 도시 열섬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시원한 공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니라 실내의 열을 실외로 뽑아내 옮기는 장치입니다. 수만 대의 에어컨이 한꺼번에 가동되면 그만큼의 열기가 고스란히 도시 바깥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이는 도시 전체의 기온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전 세계적으로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더 효율적인 냉방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에어컨 자체가 향후 수십 년 안에 전력 소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 열대야에 시달리는 파리 시민들. 그렇다면 에어컨 없이 파리 시민들은 이 무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낮 동안에는 냉방이 잘 되어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로 피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을 하거나 그냥 앉아서 더위를 식히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티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파리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샤워장 정보를 안내하고 그늘지고 냉방이 되는 장소를 찾아다니라는 폭염 대응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녁입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아스팔트와 건물이 열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다가
밤이 되어도 좀처럼 식지 않는 도시 열섬 현상 때문에 기온이 30도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는 집으로 돌아온 시민들은 찜통 같은 실내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선풍기 하나로 버티기에는 역부족인 밤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 파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파리는 더위 그 자체보다도 그 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문화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맞닥뜨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이번에는 프랑스를 둘러싼 이유, 유럽 전역을 뒤덮은 폭염, 그리고 녹아내리는 알프스의 빙하.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열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던 이번 폭염은 사실 유럽 대륙 전체를 뒤덮은 광범위한 현상이었습니다. 먼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이베리아 반도 내륙과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최고 기온이 37도에서 39도까지 오르고 타구스강과 과디아나강, 과달퀴비르강 유역에서는 40도에서 42도까지 치솟아 폭염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수준의 폭염입니다. 이탈리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북부와 중부의 일부 도시들은 그 해 들어 처음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겪으며 일상생활은 물론 관광 산업에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최근 5년간 이어진 기온 상승으로 무려 265개의 스키장이 문을 닫아야 했을 정도로 겨울 관광지로서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서늘한 기후로 알려진 영국도 이번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영국 기온 역시 40도에 육박하면서 영국 기상청은 역대 6월 최고 기온 기록이 이번 폭염 기간에 새로 쓰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원래 시원하다는 통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눈앞에서 사라지는 빙하. 이 모든 폭염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현장은 바로 스위스 알프스입니다. 스위스 역시 이번 폭염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기록했는데 바젤 38.8도, 비유스 37.8도, 비나우 37.3도, 쾌핑겐 37.0도 등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갈아치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폭염이 단순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산하의 빙하 모니터링 네트워크인 글라모스 GLAMOS는 지난 겨울 알프스에 쌓였던 눈과 얼음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이른바 순손실이를 예측 발표했는데 그 시점이 놀랍게도 6월 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프스의 겨울 적설이 완전히 사라지는 평균 시기는 8월 중순인데 2026년에는 이보다 한 달 반 가까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는 21세기 들어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융의 속도입니다. 글라모스의 연구팀장은 한 달 사이에 또다시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해빙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겨울 알프스에 예년보다 적은 눈이 내린 것도 치명타가 되었는데 이는 눈이 얼음보다 햇빛 반사율이 높아 아래쪽 얼음층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적으면 그만큼 얼음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더 빨리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연구진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 알프스에서 녹아 흘러내리는 빙하의 양은 6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연구팀장이 스위스 서부 발레주에 위치한 론 빙하를 직접 시찰했을 때는 불과 열흘 사이에 얼음 두께가 1m나 얇아진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사이 알프스 빙하의 약 38에서 40%가 이미 영구적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연구팀장은 최근 수십 년간 지속된 온난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2100년경에는 알프스에서 거대한 빙하가 아니라 몇 개의 얼음, 조각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눈이 부족해 경기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조직위원회는 결국 24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인공눈을 만들어 대회를 치러야 했습니다. 눈으로 덮인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 뒤편에는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설이 사라져가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빙하 소실. 이런 현상은 알프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약 7조 톤에 달하는 빙하가 녹아내렸고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수면은 약 2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빙하 소실 속도는 연평균 3,140억 톤으로 이전보다 3분의 1 이상 가속화된 수치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약 5,480억 톤의 빙하가 사라지며 역대 최대 손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빙하 질량 손실이 그린란드 빙상 손실보다 약 18% 더 크고 남극 빙상 손실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알프스입니다. 이 밖에도 중동과 뉴질랜드, 북미 서부 지역 역시 빙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악 지역 빙하 연구를 이끄는 한 학자는 산악 지역이 북극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며 비슷한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히말라야와 알프스의 빙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홍수, 물 부족 같은 위험 현상 역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마주해야 할 현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42.5도라는 기록과 파리의 44도, 그리고 알프스에서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빙하는 결코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구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현상입니다. 대기 중에 쌓인 열이 한반도에서는 열돔과 폭염으로,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고온과 빙하, 소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33도였던 한국의 여름, 25도에서 30도 사이였던 유럽의 여름은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뜨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방 시설을 늘리는 것도 물론 당장은 필요한 대응이겠지만 그 자체가 다시 도시를 덮이고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속도 자체를 늦추는 데 있다는 것을 이번 폭염과 빙하, 소실 소식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기록적인 더위와 씨름하고 있을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